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제8판 가지고요,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교재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새로 개정된 교재가 되겠고요. 칠판 강의는 제가 이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8판의 제1편은 재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우선 기출 핵심 문제가 44문제가 있고요. 고급 응용 문제가 11문제가 있습니다. 1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챕터 1장에서는 재정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다가 최근에 유기체적 견해가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고요. 주로 이 챕터 2장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일반균형 이론 관련해서 계산 문제 박스, 에즈워드 박스 관련된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 뒤에 특히 보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사회후생 함수, 후생경제 제1, 2정리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요, 이렇게 고급 응용 문제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은 드리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조금 한번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살짝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챕터 1장, 재정학의 소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파트는 정부의 존재 이유와 재정의 특징, 그리고 재정 이론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장의 문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정부 부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경장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시장이 바로 민간이죠. 민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고 비시장적 배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대표성을 국민이 선출한 운영을 담당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영향, 정치 과정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정부 부문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지 보고 우리가 살짝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나 이들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다. 그렇죠. 민간 기업은 소유자나 경영자가 운영을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들이 정부 구성원들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뽑은 대통령들에 의해서 또 대통령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 결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정부의 의사 결정은 자, 어떤 개인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이 표현 잘 보세요. 공공선택이 바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국민에 의해서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정부는 근데 강제력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들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의거하여 강제력을 행사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뭐야? 그래요. 텍스. 편익의 원칙도 있지만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필요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각종 인허가, 규제, 가치제를 생산 공급하죠. 의무 교육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가 법률에 입각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정부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비시장적, 이 비시장적이라는 표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비시장적 배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이 아니야. 자발성이 아니야. 그래서 뭐 대표적인 비시장적 배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거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죠.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것들은 시장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non-마켓에 의해서 해당되고요. 아니면 행정 기준에서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한다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의무 교육의 어떤 여기 나와 있는 법률상의 뭐 나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비시장적 배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볼까요? 네. 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는 정부 부분의 경제 활동은 자발적 교환의 원칙. 여러분 아닙니다. 자발적 교환의 원칙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자발적 교환은 거래 당사자가 모두가 원할 때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민간의 어떤 원리가 되겠고요. 정부 활동에서는 이 강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텍스를 부과한다거나 해당 공공재를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5번. 답은 쉬워요. 4번이고요. 다음 5번. 민간 부분과 달리 정부 부분의 경제 활동은 정치적 측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요 정부의 우리가 예산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수한 경제적인 효율성만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예산과 관련한 집행 있죠? 예산과 관련한 정책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정치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보통 선거라든가 선거 차례 뭐 정보의 행동이 달라지죠. 정당이라든가 또는 이해관계, 이해 집단이라 할까요? 이러한 이해 집단의 어떤 또 관료 조직, 지역 간 이해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집단의 의사결정에서 공공선택 이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정부의 네 가지 특성 정리하시죠. 국민이 선출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운영하고 법률에 근거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랑 non-market 비시장적인 배분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씩 가볍게 풀어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준비하시고요. 강의를 잘 수강하시면 저절로 재정학은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2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